안녕하세요. 핸드벨 온라인 지도자 과정 제4강을 맡은 핸드벨 연구위원 장셋별입니다. 제4강에서는 핸드벨 음악놀이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핸드벨 수업을 할 때 정말 진행하는 수업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핸드벨 음악놀이란 말 그대로 핸드벨을 가지고 음악적인 요소들을 놀이를 적용해서 푸는 말인데요. 어떤 악기든 수업할 때 놀이처럼 재미있게 수업을 풀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교육용 멜로디 타악기 종류의 악기들은 더더욱이 음악놀이를 많이 적용해야 해요. 왜냐하면 멜로디 타악기들 대부분은 연주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과 주법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카리나, 리코더와 같은 관악기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리코더나 오카리나 같은 경우 아이들이 개 이름을 내려면 운지법도 배워야 하고요. 텅잉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운지법 가지고 연습할 시간, 텅잉 가지고 연습할 시간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죠. 그에 반해 핸드벨, 칼림바, 텅드럼, 실로폰, 부메커 이러한 멜로디 타악기 종류들은 아이들이 크게 배우지 않아도 한음을 때리거나 흔들거나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악기 연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들한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죠. 어떻게 40분 이상 이 악기로 수업을 이끌어가지? 그래서 음악놀이를 잘 접목해야 되겠죠. 연주만 계속하는 수업이 아닌 아이들도 선생님도 즐거운 음악 시간이 되려면 일단 팁으로 아예 정리를 해드리면 40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0분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랑 음악 놀이를 하는 시간이 결국은 거의 반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수강생들과 소통할 시간을 만든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악기 연주 시간과 음악 놀이 시간을 잘 반씩 배분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체 수강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을 연주하는 과정을 최대한 3번이 넘지 않게 한다. 이 3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치만 이렇게 3가지를 말로만 말씀드리니 감을 못 잡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실제 핸드벨 수업 1차시 푸는 법을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 한번 모의 수업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모든 악기 수업, 모든 음악 수업에서는 간단한 인사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인사송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첫 시간에 아이들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딱 들어가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음악 수업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간단한 인사 먼저 해볼 거예요. 다 같이 책상 2번, 손뼉 2번 계속 쳐주세요. 둘, 셋, 넷. 안녕, 친구들. 우리들은 안녕초. 오른손, 왼손.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했던 거, 작은 별 음에 맞춰서 가사만 간단하게 넣었죠. 제가 한번 가사를 써드릴 건데, 그 3글자 부분에다가 어떤 3글자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무슨 초등학교면 무슨 초,
중학교면 무슨 중, 아니면 조금 애매한 대상이면 뭐 귀요미, 이런 간단한 손요일랑 함께 그런 세 글자를 맞춰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하면 일단 활기차요. 그다음에 방금 계속 같은 한 박자 4분음표의 박자로 한 박자를 계속 쳤잖아요. 고정박 개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던 초등이던 어떤 대상에 있어서 이제 음악적인 요소를 몸으로 먼저 박자감을 느낄 수 있어서 간단한 인사송은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생각보다 절대 유치하지 않아요. 중딩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인사고요.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 소통할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객관식으로 뭐 문항을 줘도 되고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퀴즈 같은 걸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자, 친구들 혹시 난 이거 태어나서 이렇게 생긴 악기 본 적 있다. 이름 알아요? 손 맞춰볼래요? 이렇게 이름으로 문제를 내도 되겠죠. 그러면 유치원 때 해본 친구들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의 제 경험상으로는 핸드벨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까먹어서 뭐 벨, 종, 흔들이, 딸랑이 이런 게 나오기도 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악기 이름으로 해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초성 퀴즈도 괜찮아요. 칠판에다가 히읗, 디귿, 비읍 써주고 한 글자 한 글자 맞춰보는 시간 가져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성 퀴즈를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악기 이름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벨이 맨 처음 시작된 어떤 나라에서 맨 처음 시작됐을까? 유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땡겨가지고 퀴즈를 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그러면 이 악기는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시작된 악기는 아니래. 맨 처음에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일까? 퀴즈를 내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영국이고 이제 아이들 입에서 영국이 나올 때까지 소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소통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첫인상부터도 음악 선생님이랑 재밌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스피치의 기술로 볼 수도 있는데 3분 안에 나를 보여주는 그래서 나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으로 재밌는 인식으로 딱 사고가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항상 악기 수업을 할 때 이 악기를 얼마나 알고 있고 해봤는지 물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좋기도 하지만 왜 좋냐면 소통도 소통이지만 아이들 수준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아이들과 연주를 해야 될지 어떤 악보를 준비해야 될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이 악기 해본 적 있어요? 손 물어보게 하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손 들겠죠.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디서 해봤어요? 물어보면 저 유치원 때 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음악학원에서 해봤어요. 소통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반대의 경우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반대의 질문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해본 친구가 손 한 번 번쩍 드는 참여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참여를 높일 수가 있고 분위기도 띄울 수 있고 그래서 반대로 그럼 난 한 번도 이 악기를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손 그럼 이제 몇 명 들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조금 어리면은 제 기준으로 3학년으로 저는 요즘에 좀 기준을 둬요. 3학년까지는 앞부분에서 영국이 나왔으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학년부터는 이제 조금 어른 상대하듯이 우리 지도자 가정처럼 핸드벨이 교회 종에서 시작이 되었고 체인지 링잉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의 핸드벨 형태로 교육용으로 나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 스토리를 그 자료와 함께 우리 지도자 과정에 있는 PPT 내용과 함께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핸드벨이나 교육용 뮤직벨, 그다음에 뭐 붐메커, 칼림바, 뭐 텅드럼 이렇게 저희 PPT에다 나오죠. 뭐 톤차임도 있고 무지개색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용 타악기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앙상블 같이 하거나 할 악기들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자세, 링주법 그 자세를 알려주기 전에 이렇게 가슴 위쪽에서 핸드벨을 잡고 준비한다는 그 기본 자세를 같이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핸드벨을 한 번씩 소리를 내본 상태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죠? 링을 한 명씩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밑에 쪽에 핸드벨 링주법 써 있지만 그걸 앞쪽으로 당겨서 기본 자세랑 링주법을 먼저 다루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링이라는 그 주법을 이름을 상기시켜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로 퀴즈를 낸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기억을 하겠죠.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항상 그 음악 이론을 항상 어느 정도 아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첫 시간에는 음표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결국은 음악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음악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우리 친구들 나는 태어나서 음악학원에 다녀본 적이 있다 손 이렇게 물어보던지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악보를 볼 줄 알아요 손 이렇게 물어봐서 볼 줄 아는 친구, 못 보는 친구, 반대의 경우까지 손을 들어보게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음표를 가르쳐. 그래서 뭐 말리듬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말리듬을 적용 안 하고 하는 대상도 있을 수가 있고 동아리나 약간 수준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음표로 4번 음표가 뭐고 2번 음표가 몇 박자고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은 전혀 음표를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우리 오르프나 달크로즈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리듬, 신체 리듬 방법을 쓰면은 더욱더 재밌는 음악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표를 가지고 제가 말리듬을 같이 아이들과 만드는 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한번 서로 의견을 내서 그 자리에서 말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칠판이 보통 있잖아요. 칠판에 선생님들 쓰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랑 음표를 배워볼 건데 우리 말리듬이라는 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주제는 가족으로 한번 해볼 건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말해줄 건데요. 먼저 네 글자 먼저 해볼게요. 자, 네 글자. 앞 강의에서 윤쌤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길게는 안 하고 살짝만 결과치만 보여드릴게요. 소통을 하면서 말리듬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죠. 아마 앞강에서 소개됐을 텐데 예를 들면 네 글자 쭉 애들한테 말해보라고 하고 세 글자도 쭉 말해보라고 하고 두 글자, 한 글자도 쭉 말해보라고 해서 칠판을 쭉 쓴 다음에 네 글자부터 투표를 하는 거죠. 네 글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에 손 한 번씩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별로 말리듬을 하나씩 정한 다음에 이 말리듬을 나중에 우리 연주하기 전에 우리 오는표에서는 이 말리듬 정한 네 글자로 그 다음에 점 2보는 표에서는 세 글자짜리 되시죠? 박자별로 그 다음에 2보는 표는 정해진 걸로 그 다음에 4보는 표는 한 글자 정해진 걸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보는 표는 자 우리 그럼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외식을 하러 나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대요. 맛있게 먹는 소리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요? 그러면 애들 친구들이 냠냠, 무척척, 무저무저, 아삭아삭 다 나올 수 있겠죠. 네, 입에 딱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게 냠냠이라서 제가 이미 정한 답이었지만 소통 한번 해주고 그러면 그런 말들 중에 가장 입에 잘 붙는 게 냠냠이에요. 우리 한 박자를 반으로 나눈 반 박자는 빠르게
냠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서 8번음표는 냠냠이로 그 말리듬을 가지고 이제 어떤 악보를 주어지면은 악보 연습하기 전에 핸드벨로 연주하기 전에 말리듬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주곡에서 대입을 해보면 만약에 2분음표, 2분음표, 2분음표 가다가 4분음표 나온다든지 뭐 2분음표, 2분음표 가다가 5분음표 나온다든지 어떤 곡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 우리 가족 말리듬으로 읽어볼 건데 가족 말리듬 뭐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해당되는 걸 말하겠죠. 할아버지요, 엄마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어주고 그거로 읽어보게끔 그런 식으로 먼저 말리듬으로 박자를 익힌 다음에 그 후에 우리 개 이름도 읽고 그다음에 그 후에 연주까지 하면 더 박자감도 느껴보면서 어렵지 않게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이론을 저는 말리듬을 항상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핸드벨 자체가 나이가 많은 친구들보다는 저학년들 위주로 많이들 강사를 뽑기 때문에 결국은 말리듬 넣어주셔야 좀 재밌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개 이름 매칭 게임은 뭐냐면 칼림바나 이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다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숫자를 부르면 친구들이 해당되는 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보신 대로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고 1, 2, 3, 4, 5, 6, 7이 있고 그다음 도레미파솔라시가 있죠. 짝꿍 개념을 알려준 다음에 해당되는 개 이름이나 색깔이나 뭐 숫자를 부르면 그 짝꿍으로 뭐 개 이름을 불러도 되고 숫자를 불러도 되고 계속 바꿔가면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다른 쌤들이 조옥쌤이나 이제 은하 선생님이 게임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가진 다음에 이 게임 방법을 매 시간 처음 도입할 때 들어가자마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주차부터는 들어가자마자 인사송하고 한 다음에 개 이름 매칭 게임으로 조금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악보를 여러 가지를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청음 게임을 저는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시간이고 도레미파까지만 놀았다. 그러면 도레미파로 멜로디 연주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 교재 보면은 초반에 화음으로 놀 수 있는 내용도 넣었어요. 그래서 화음으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음악놀이 넣었죠.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화음을 C 코드면은 도랑 미만 빰 첫 마디에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놀아본 다음에 링주법의 자세도 다 잡아주고 한 명 한 명 보기도 하고 분단별로 보기도 하면서 링주법 모양이 예쁜 애들을 쌤들이 골라서 앞에 나오게끔 해서 우리 친구 한번 자세가 너무 예쁜데 우리 친구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동기 유발을 해줘도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청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는 이것도 약간의 어떤 동기부여나 유발을 주면 좋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절대음감이라는 말 아나요?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저 절대음감이에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절대음감을 선생님이 너희들 모두 절대음감이 되게 도와줄게. 우리 오늘부터 훈련을 해볼 건데 끝날 때마다 맨날 청음놀이를 해볼 거예요. 이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날 배운 음을 가지고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 음을 핸드벨로 쳐준 다음에 문제 나갑니다. 띵 치는 거죠. 그럼 그 띵 하는 음을 맞추게끔. 지금 제가 핸드벨이 저 멀리 있어서 칼림바로 한번 해보면 자, 친구들 듣는 시간이에요. 문제 나갑니다 하고 말한 음에 저요라고 손을 들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정답을 말해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차 좀 지나서는 아이들한테 맞춘 친구들 중에 손 들고 맞춘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보게끔 그래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벨 중에 터치벨이 되는 핸드벨을 사용을 하신다면 터치벨로 해도 되게 재밌겠죠.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해서 아니면 뭐 공명실로폰이나 텅드럼이나
뭐 칼림바 같은 거 가지고 가셔서 앞에 나와서 문제 내기. 맞춘 친구가 문제 내고, 맞춘 친구가 문제 내다가 문제 맞추는 친구도 지목을 직접 하게 하고, 그래서 약간 선생님의 권한을 주시면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주차를 푸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